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로 할 것들은 다 해보시고 그럼에도 후회가 남지 않거나 이 사람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라면 이혼을 선택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유형 분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걱정, 법적인 처리 과정에 대한 부담감, 결혼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감,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혼 후 생활 대책, 종교적인 이유,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배우자의 불응, 주변 사람들의 반대 등이 외도 상황 이후에 이혼을 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갈등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거기에 또 다른 요인이 나타날 때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걸 알게 되면 상관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상처로 인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 배우자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길어지면 질수록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혼까지도 하게 됩니다.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편이 현재 상황에서 외도를 그만두려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 또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반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대부분 남편의 외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다시 외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믿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명 의심병인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모두 남편 외도 이후에 이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혼 충동을 느끼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한 분류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혼 체념형. 혼자서 살 자신도 없고 재혼도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이혼 체념형으로 이들은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부류들로 이혼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고 이혼을 한다면 꼭 재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두려움의 대안으로 재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재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외도 전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경우 지금의 결혼 생활과 재혼 후의 삶을 비교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혼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혼 불가형.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커서 이혼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유형들로 이혼은 비도덕적이고 일탈적인 형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삶의 실패로 여기거나 이혼 시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주고 싶지 않아 인내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현재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인 분들은 성장 과정에서 이혼 가정이나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컸었습니다. 일부 종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가지고 자라온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인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이혼을 해야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면 하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세 번째, 이혼 보류형. 도장만 안 찍었지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애들 크고 준비되면 언젠가 할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이혼 보류 유형으로 남편에 대한 신뢰나 애정이 모두 상실되어서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지만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당장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경우 아이가 클 때까지
이혼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로 이들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더는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신과 남편의 삶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쇼윈도 부부 같은 거죠. 그대로 이 상태로 관계를 방치해 둔다면 황혼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는 이혼 보류 유형들이 제법 보이시는데요. 이 세 번째 연구 결과에 나오는 이혼 보류 유형은 남편과 삶을 분리해서 황혼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 회원들은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다만 여차하면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두고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편에게 집착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굳이 세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세 가지는 외도를 경험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유형 분류인데요.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음, 즉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바람핀 남편이 집요하게 이혼 불사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혼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이혼이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기각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불가형의 유형 중에서는 남편의 외도 상황 이전 관계가 좋았던 경우 혹은 외도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피해 배우자인 아내 또한 자신에 대한 성찰 혹은 기존 부부 관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부 상담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더 나은 부부 관계로 발전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 카페에도 실제로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혼과 가정유지 이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각각의 부부 개별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부재의 도덕성도 없고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라면 이혼이 답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서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단지 외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후에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그 중심에는 나의 행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행복 기준이 자녀인 경우도 있고 나 자신인 경우도 있고 각자의 행복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로 할 것들은 다 해보시고 그럼에도 후회가 남지 않거나 이 사람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라면 이혼을 선택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